안녕하세요, 힐링성입니다. 수영 4가지 영법 중 같은 거리를 이동해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저병입니다. 속도는 자유형 다음 두 번째로 빠르지만 칼로리 소비가 크고 금방 지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저병을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영법은 장거리 운동도 하지만 저병은 항상 25m에 머물러 있죠. 오늘은 왜 우리의 저병은 25m에 머물러 있는지 심층 분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병 50m를 해본 적이 없다. 지금 영상에서는 저병으로 출발하여 저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레인을 보면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저병 공간이 있고 모두가 도착해야 1번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저병 능력은 25m에 머물러 있습니다. 벽까지 도착하면 항상 쉬어가는 시간이 길며 몸이 회복되는 순간 좋은 컨디션 상태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휴식 시간을 길게 주는 것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저병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매번 한계를 정해놓는 시스템이죠. 능력이 부족하여 50m를 못 가도 반드시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공간과 환경에 제한이 있다면 사람 없을 때를 노려봐야겠죠. 우리 신체는 운동을 통해 피로가 쌓이고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체력이 증진됩니다. 25m만 가서 피로가 쌓인 저병과 50m 이동하여 피로가 쌓인 저병 중에 앞으로 먼 거리를 이동을 위한 저병 체력 향상에는 과연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중에 팔이 올라가지 않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오히려 팔과 다리에 피로 물질이 쌓여 움직임이 제한된다면 오히려 땡큐이죠. 내가 어느 거리까지 이동하고 몸이 멈추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양팔이 안 올라오면 한팔 저병으로 변형하여 반드시 완주를 해주셔야 합니다. 양팔 저병으로 시작하여 한팔 저병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도 몸은 웨이브를 통해 50m의 경험을 충분히 축적했거든요. 25m 저병 거리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어쩌보면 저병은 매우 힘든 운동이다 라는 인식을 스스로가 만든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문제. 나도 저병 잘하고 싶다고 벽 터치하고 날아가고 싶지만 어깨가 자꾸 물에 걸린다. 앞서 영상에서 S자 물잡기, 물속 팔꿈치 굽히기, 긴 글라이딩, 하체를 아끼고 상체 위주 등 많은 설명을 했는데요. 저병은 힘과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물속 올라가는 상승 타이밍,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병을 빨리 갈 것이 아닌 긴 거리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물속에 있는 시간을 비교적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길게 웨이브하는 전략을 잘 사용하고 있으며 상승 구간에서 팔과 다리 힘이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팔이 수면 가까이 왔을 때 당겨준다면 최적의 효율을 자랑하게 됩니다. 만약 더 효율적인 자세를 만들겠다면 이 웨이브를 할 때 몸 전체가 수면에 가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게 수영하세요 라고 할 때 초보자일수록 물속 깊이 내려갑니다. 숙련자일수록 몸은 수면 근처에 있으며 아래가 아닌 앞쪽 방향으로 길게 웨이브를 하게 되죠. 유사시 더 적은 힘으로도 쉽게 출수하기 위한 동작입니다. 결국 적은 힘을 쓰게 되면 체력을 비축하여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0m의 완주에 안주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거리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자세로 쉽게 이동할지 고민해야 되겠죠. 셋째, 지구력 부족. 지구력은 일정한 일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운동 분야에서는 피로에 저항하는 유기체의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육에 피로가 쌓여도 버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영법에 비해서 저병이 힘든 이유는 양팔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가슴 누르기와 저병키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힘으로만 해도 어쩔지 할 수는 있지만 근육이 빠르게 지쳐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른 영법에 비해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진 저병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도 이 지구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형, 배영, 평영 할 줄 안다고 바로 저병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저병을 배우기 전 자유형으로 최소 5바퀴 이상 돌기도 하며 물을 잡아내는 근력은 물론 심폐지구력, 유연성, 지구력까지 여러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체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구력이 전반적으로 발달되어야 저병의 연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강습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물론 실험 정신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에 젊은 회원님이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 제가 2주일 만에 저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영법이 25m는 완주할 수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저병으로 벽 터치하고 돌아올 때는 저병킥도 아닌 것이 자유형과 평형킥이 비스무리한 이상한 조합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결국 지구력 부족으로 몸은 한계를 느꼈고 가라앉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저병으로 온 것이죠. 저병을 연습하는 과정 자체가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올라가는 영법에서 지구력을 미리 증진해 놓아야 향후 저병으로 멀리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한다. 다른 영법은 몸이 힘들어도 어찌어찌 해서 완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병은 체력이 빠지고 출수할 때 발이 물에 걸리는 순간 물에 빠진 사람 마냥 구조 요청처럼 오히려 보이는데요. 그런 상황을 보여주기 싫어 또는 실패가 예견되어서 애초 50m를 하지 않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마치 25m는 펠프스처럼 저병이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가면 뭐가 나올지 몰라 자신이 부끄럽다 이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실패를 해봐야 됩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깨져도 조각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병을 하면서 30, 40m 지점에서 고비가 찾아와 자세가 무너져도 향후 25m만큼은 가장 자신있게 저병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깨진 조각들이 모여서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저병 25m로 만족하는 삶. 내가 선수할 것도 아닌데 굳이 50m 할 필요 있나? 어차피 저병은 벽 도착하면 쉬는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이 우리를 25m 안에 갇히게 합니다. 분명 저벽을 터치하고 돌아올 때 엄청 허헉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힘이 들수록 자기 합리화랍니다. 하지만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가지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하는데요. 왜 수영할 때만큼은 그냥 쌤 시키는 대로만 적당히 하고 만족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의 재능은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은 작은 노력에도 큰 효과를 볼 것이며 운동을 평생 안 하다가 저병에 도전할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더 큰 노력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목표가 작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틀 안에 정해놓지 말고 항상 조금씩 수정해 나아가야 하는데요. 25, 50, 75, 100m 점진적으로 늘려나갑니다. 작게는 주 단위, 크게는 연간 계획을 통하여 내가 언제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지 메모를 해놓는 것도 꾸준히 목표를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죠. 나이 40에 수영 시작하여 국가대표가 될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닌 구체적이고 명료한 계획과 목표 수립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훈련이 맞는지
찾아보고 실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고달프고 힘들다면 내가 왜 수영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왜 해왔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실천해왔다면 여러분들은 저병 25m 안에서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저병을 50m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